애쓸수록 인생은 꼬인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남들보다 2배로 뛰었고, 남들 잘 때 깨어 있었고, 남들 웃을 때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자꾸 어긋나는가?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있다. 그렇게 애써서 무언가를 지켜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작아져 있다는 것이다. 사랑받으려고 그토록 애썼는데 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가? 인정받으려고 그토록 증명했는데 왜 오히려 자기 무게가 가벼워지는가? 애쓸수록 인생이 꼬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의 문제지만 애쓸수록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든다. 타인의 마음, 관계의 속도, 세상의 평가, 자식의 인생, 미래의 결과, 이런 것을 소나기에 넣으려 할 때 인생은 꼬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낮추고 지우고 증명하려 든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초라해진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 타인에게 그것을 확인받으려 애쓰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자기 무게를 잃어간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은 손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매달리는 것은 다르다.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다. 오늘 할 일을 하고 맡은 몫을 다하고 관계에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세상의 평가까지 내 뜻대로 만들려는 힘, 즉 애씀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할 자리에서 겁을 먹고 힘을 빼야 할 자리에서 더 움켜쥐게 된다. 사랑받으려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을 보라. 그는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해 더 맞춰주고 더 참고 더 자신을 지운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 안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깎아낸 자신의 조각들이 쌓여 결국 남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모습일 뿐 본래의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깎아 상대에게 맞추는 과정. 그것이 바로 초라해지는 과정이다.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데서 자라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곁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무게를 가진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안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는 성과를 내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남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애써 증명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작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소리내어 증명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말하고 더 많이 드러내고 더 자주 자신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작 그의 애씀이 그의 진짜 가치를 가리는 것으로 비친다. 떠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도 다르지 않다. 사람은 흐르는 존재다. 인연에는 흘러드는 때가 있고 흘러나가는 때가 있다. 소중했던 관계라 해서 반드시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인연도 떠날 수 있고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이다. 문제는 떠나려는 사람의 소매를 붙잡고 그 손을 놓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매달리는 태도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다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관계가 지나온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는 일이고, 매달린다는 것은 이미 끝나가는 것을 붙잡아 억지로 되돌리려는 일이다. 끝난 관계를 붙잡는다고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붙잡는 손은 상대를 잡아두기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감추는 손일 때가 많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도 있다.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스스로 지운다. 그렇게 애써서 얻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일 때가 많다. 노자의 철학에서 다투지 않음은 중요한 삶의 태도다. 이것은 무조건 참고 물러서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은 애초에 다툼의 판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애씀은 오히려 그 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조금씩 작아진다. 성공해 보이려고 과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자기 안의 확신이 부족할수록 때로는 그것을 바깥의 인정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자꾸 말하고 잘 살고 있다고 자꾸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드러낼수록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남의 시선으로 확인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을수록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필요는 줄어든다. 이 모든 애씀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 두려움이다. 놓으면 잃을까봐,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을까봐,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내버려두면 관계가 끝나버릴까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노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스스로도 지금 하는 것이 성실한 노력인지 두려움이 만든 매달림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정말 노력인가? 아니면 놓으면 무너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오래전 노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말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스스로 머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낮은 곳에 머문다고 해서 물이 하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약하지 않다. 바위를 만나면 부수려 들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결국 제 갈 길을 잃지 않는다. 낮은 곳에 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물의 품격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다르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노자가 말한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물은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다만 흐름을 거스르며 산을 오르려 하지 않을 뿐이다. 도덕경에서는 학문을 하는 자는 날마다 무언가를 더하지만 돌을 닦는 자는 날마다 무언가를 덜어낸다고 이야기한다. 채우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지켜보는 삶.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를 손아귀에 쥐려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떠나는 사람까지 붙잡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한 삶의 태도에 가깝다. 힘을 빼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내 몫을 다한 뒤 놓을 줄 아는 것도 삶의 능력이다.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붙잡지 않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여유와 품위를 느낀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 거절당했다고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몫을 다한 뒤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다. 그 여유는 남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가능한 것이다. 물을 다시 떠올려보라. 물은 장애물 앞에서 부딪혀 부서지지 않는다. 다만 길을 바꾼다. 그릇이 둥글면 둥글게 담기고 모나면 모나게 담기면서도 결국은 가장 낮은 곳, 바다에 이른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애써 높아지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좁히고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넓어진다. 초라함은 낮은 곳에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믿지 못해 남의 눈으로 그 자리를 확인받으려 할 때 생긴다.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흘러가야 할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애쓸수록 꼬이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흘러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은 손일 뿐이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가며 애쓰고 있는가? 그 답은 오직 스스로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 참 많은 것에 힘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충분한 나를 증명하려 하고 흘러가는 것까지 내 곁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삶에는 더 힘을 주어야 하는 순간만큼이나 조용히 손을 켜야 하는 순간도 있는지 모릅니다. 놓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그 다음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 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품위일 것입니다. 오늘의 자작시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놓지 못했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오래 쥐고 있었다. 손금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 굳은 살처럼 남을 때까지. 놓으면 잃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바람 부는 날에도 창문 하나 열지 못했다. 아픈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떠나는 것을 보내지 못해 문턱에 서 있던 내 발이었다. 손을 펴자 손바닥에 있던 붉은 자국이 천천히 옅어졌다. 갈 것은 그렇게 갔고 남을 것은 어느새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손이 먼저 알고 있었다.